전류의 자기 효과. 크게 이제 이야기하면 앙페르 법칙, 전자기력, 전자기후도 세 가지인데, 이걸 알려면 일단 자주 나오는 단어 뜻부터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할게요. 첫 번째가 자기력. 원래 자기력이라는 말은 자석하고 자석 사이에서 생기는 인력이나 청력을 말합니다. 자석끼리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잖아, 그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석과 철가루 같은 거, 철판 같은 거, 쇠조각 같은 것도 끌어당겨 버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기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라 그런 건데, 원래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강하게 인력이 생기는 거, 약하게 인력이 생기는 거, 약하게 청력이 생기는 물질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원래 그냥 너무 약해서 힘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죽는까지는. 그래서 보통 자석과 자성체 사이의 상호작용도 자기력으로 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따지고 보면 자기장끼리의 상호작용이 돼요. 무슨 소리냐? 원래 우리 자기장이라는 말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막대 자석이 하나 있다고 치면 우리 이 막대 자석 부분에 철가루 뿌렸을 때 어떻게 되죠? 철가루가 모양을 이루면서 연결이 되잖아.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선으로 그냥 쭉 끊는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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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요 정도 되겠지. 맞죠? 이렇게 될 때 요 공간이 자기장, 요 선이 뭐 자기력 선이 됩니다. 특히 이 자기장 안에 나침반을 놔두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나침반의 N극이 이 자기장 방향에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N극에서 나가는 쪽으로, S극으로는 들어가는 쪽으로, 뭐 요렇게 보통 많이 그리잖아. 그럼 이제 요런 데선 어떻게? 그 접선 방향으로 요렇게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이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는 자기장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봐봐.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가는 방향이었죠. 그러면 N극과 N극을 서로 마주보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력선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딱 봐도 서로 밀어내는 모양의 디자인이잖아. 그러면 N극하고 S극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 자기력선이 그냥 이렇게 돼요. 끌어당기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기장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런 특정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인력이다,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다가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과학자들은 전기는 전기, 자기는 자기라고 완전히 서로 다른 건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연하게 전기를 관련되는 실험을 하던 도중에 그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거를 대학교에서 학생이 발견해요. 대학 교수가 실험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연구를 한 끝에 이 앙페르 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 직선도선이라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이 전류의 수직인 가상의 단면을 설정하고 이 주변의 자기력선을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더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앙페르 법칙에 따른 이름을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자기력선의 방향, 즉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요 방향 자체가 뭐냐면 오른손을 들어가자. 이건 손 따라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만들었을 때 요렇게 돌죠. 손목이 요렇게 감기지. 만약 전류가 내려온다면 반대로 감길 거 아니야. 그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으로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놨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더라. 그리고 그 B,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B라는 녀석, 이건 직선이니까 짝대기를 그어 놓을게요. 얘가 중등 기준으로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그런데 이 자기장 세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기력선의 조밀함, 얼마나 촘촘하게 자기력선이 그려지느냐가 자기장 세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봐봐. 요런 데 부근에 촘촘하지. 요런 데는 널널하죠. 그죠? 그래서 양극 부근이 세고 여기는 약하다가 되는데 여기 그림 봐봐. 안쪽은 자기력선이 촘촘한데 밖으로 나올수록 자기력선이 띄엄띄엄 그려지잖아. 이거는 뭐다?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렇게 돈다는 방향 자체가 요쪽 평면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지 요쪽 평면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도 표시한다? 요렇게도 표시합니다. 점하고 X로. 점과 X로 표시하게 되고 이 점과 X로 표시하는 거의 뜻은 뭐가 되냐면 얘야. 요렇게 보면 볼펜이 끝에가 동그랗게 해서 뾰족한 침이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게 뚫고 나오는 방향. 그러면 여기 X는 요렇게 꽂혔을 때 원래 이거 화살이라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 화살 깃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요렇게 할 수 있고, 요 방향은 나중에 무슨 취급을 하게 되냐면 계산을 하게 될 때 부호의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끼리 자기장이 겹쳐지면 더 커질 거고, 반대 방향끼리 겹치면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도 고등과정에 넘어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나와요. 중등에서는 그냥 기본 비율이 이렇다 정도까지만 언급되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원형도선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원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해보면 무수히 짧은 직선의 연속이잖아. 대신에 각도만 조금씩 틀어지는. 즉, 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지금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어떻다? 여기는 전류가 밑으로, 여기는 전류가 위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봐도 되잖아. 그러면 이 각 부분에서 자기력선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요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자기력선들이. 맞지? 즉, 다 연계해 봤을 때 요 가운데 부분은 결국 나오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 맞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잡을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소리냐면, 자, 이번에는 전류가 지금 시계 반대로 돌고 있잖아? 그럼 전류 도는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요렇게 감기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겠지. 알겠죠? 즉, 여기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하면 손 감는 방향이 전류일 때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지? 여기서도 그 자기장의 세기, 원형도선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이 어떻게? R분의 I에 비례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뭐다? 여기 R이라는 개념이 반지름 R이라는 거죠. 실제로 원형도선은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어디?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 자기력선의 방향을 묻는 문제가 많이 다뤄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향 그대로 따지면 B의 자기장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A하고 C는 나오는 방향이 된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다뤄지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솔레노이드와 전자석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코일이라고 하는 전선이 이렇게 이제 코일처럼 감겨 있는 건데, 자세히 보면 앞뒤가 되게 중요하거든. 전선이 감기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모양으로 감겨 있는지 입체적인 걸 이제 볼 수 있게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아놔도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감는다면 아마 요런 형태로 감겨 있는 그림이 될 거예요. 위에 그림은. 어떻게? 그지? 이해가 되죠? 자, 솔레노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앙페르 오른나사, 즉 방향 찾기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느냐면 요런 걸 하나 잠깐 볼게요. 딱 원통이면 좋은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솔레노이드잖아. 요렇게 돌려서 보면 카메라 쪽에서 원형도 선이 여러 바퀴 감겨 있는 거라는 게 보이죠. 옆에서 보면 옆으로 보면 솔레노이드인데 이렇게 보면 원형도 선. 그지? 그 말은 솔레노이드와 전자석 간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뭐다? 코일이 감긴 방향이 결국 뭐의 방향이다? 원형도 선의 자기장 방향과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솔레노이드에선 제일 먼저 건전지 플러스 극을 찾고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간 전류가 여기 솔레노이드 전면부를 올라가는지 혹은 똑같은 모양으로 감긴 것 같지만 봐봐. 전선 방향은 똑같이 감아놨는데 예를 들어 건전지가 반대로 꽂혀 있다면 이쪽이 플러스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는 요렇게 전류가 흐르지. 그지?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요렇게 감겨 있는 거고, 엄지가 이쪽이죠. 이 경우는 요렇게 감겨 있는 거, 엄지가 이쪽이지. 그래서 엄지가 가리키고 있는 쪽이 마치 나침반의 N극 상황이란. 오케이?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력선이 요쪽으로 나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모양. 여기서는 여기가 N극이니까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가고 여기로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솔레노이드의 극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감아놓은 거 하나 정도만 어느 쪽이 N극인지 한번 찾아보자고. 자, 어느 쪽이 N극?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얘. 봐봐. 긴 게 플러스 극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전류가 갔죠? 내려오네? 이해가 돼? 그러면 어디가? 요쪽이 N극인 거지. 알겠어요? 건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앞쪽에 전류가 요것처럼 내려오냐 혹은 안 그린 나머지 하나 방향. 자, 이 경우 봐봐. 자, 여기가 플러스죠? 전류가 올라가잖아, 이제는. 맞지? 그러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돼서 자기력선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솔레노이드에 대한 방향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NI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정확하게는 K2-의 NI가 돼요. 사실 얘는 우리가 K-의 R분의 I, 아까 직선 도선은 K의 R분의 A로 비례상수만 조금씩 다른데, 자, 여기서 이제 요 N이 무슨 뜻인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해보면 K2-의 L분의 NI가 됩니다. 여기서 L이라는 거는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뜻해요. 무슨 소리다? 여기서 요까지 요게 길이 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N이라고 하는 거는 감은 횟수예요. 뭐? 1, 2, 3, 땡땡땡 N 바퀴 감겨 있을 거 아니야. 저게 이제 바퀴수인 거지. 즉 소문자 N이 뜻이 바로 뭐다?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가 되고요. 자, 여기 K2- 있죠? 중요한 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K2- 값 있잖아. 얘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투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장이 물질을 통과할 때 미치는 물질이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이야. 그래서 보통 여기 K2-는 진공의 값이에요. 원래는 뭐라고 쓰느냐? μ0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 철심을 넣으면 가운데 이 K2- 값이 훨씬 커져요. 즉 투자율이 더 크다는 거지, 철이. 무슨 소리다? 이 솔레노이드에 요렇게 가운데 쇠못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쇠못마저 쇠못이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장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요 내용까지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 전자석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법으로 촘촘히 에나멜선을 촘촘하게 감는다. 그 다음에 전류를 느린다. 철심을 넣는다라는 요 세 가지가 전자석의 세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중등에서 다뤄집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전자기력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장끼리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힘이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 전자기력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석의 자기장 영역 속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받게 되는 힘을 전자기력이라 그래요. 따지고 보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전류, 도선의 길이 세 가지가 뭐에? 힘의 영향을 준다는 소리야. 일단 자기장이 그 힘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N극 영역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그러면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뭐가 생긴다?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겠지. 맞죠? 자, 여기에 여기 가운데쯤에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직선 도선이니까 전류 방향으로 엄지 놓고 자기장 그리면 되죠. 요렇게 도네. 맞지? 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렇게 생긴다는 거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도 있고. 요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약해지죠. 요 밑에는 같은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강해지겠지. 여기가 강해지고 여기가 약해지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리자면 자,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어디로? 위쪽으로 힘이 생긴다예요. 이해가 되지? 자, 요거에 대해서 힘의 방향에 대한 설명은 플레밍의 법칙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왼손 법칙이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학생들 지도하기 시작할 때는. 그리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울 때도 왼손이었어. 그래서 왼손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거 왼손 들고 따라해 보세요. 엄지 펴고, 엄지랑 수직으로 검지도 펴고, 엄지랑 검지랑 수직으로 중지도 펴는 거야.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3개 가지가 다 잘 보일까? 어떻게 폈는지 알겠지? 셋 다 수직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부터 FBI입니다. 왼손으로 엄지, 검지, 중지에 대해서 각각 FBI의 방향이라는 거죠. 요걸 보면 요렇게 방향이 똑같다는 거지. 이해가 잘 되죠? 근데 이 동작의 치명적인 건 이거 자체가 힘들어요. 손이 아파. 선생님처럼 예쁘게 하기도 힘들고, 그죠? 응? 그래서 요즘에는 왼손을 안 가리키고, 오른손을 가리킵니다. 오른손은 손 동작이 좀 더 편해요. 그냥 요렇게 펴면 돼. 오른손 요렇게 펴봐봐. 자, 엄지손가락이 하나죠. 얘가 전류예요. 나머지 손가락은 여러 개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장이야. 앞에 있는 친구 뒤통수를 때릴 때 이렇게 때리냐, 이렇게 때리냐. 이렇게 때리죠. 여기가 힘. 그래서 이 경우는 엄지가 전류, 검지부터 소지까지가
자기장 대신에 손바닥이 힘이 돼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얘랑 얘가 같은 방향이 돼.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이걸로 방향을 찾는 문제가 중등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로 방향을 찾는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시험 치다 말고 이지랄 하면 근데 이거 말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요즘은 아이들 이거 외우고 있어. 시험 치다 말고. 막 이래 꺾고 막 이래 꺾고 이래 꺾고. 그래서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기하학적으로 벡터 곱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원래 이렇게 될 때 그 힘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 전류의 세기, 도선의 길이 곱하기 요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수직일 때 최대가 되는 값을 가진다가 전자기력의 세기인데 이 식의 오리지널 형태는요. 이건 고등과정 원리 심화 가면 가는 건데 그냥 우리는 방향을 찾는 방법으로서 거기서 방향만 좀 빼오자고. 원래 식은 F는 I 벡터 크로스 B 벡터 L로 쓰는 게 맞아요. 요거 순서가 좀 다르죠. 여기는 BIL이 그냥 I 크로스 B잖아. I 크로스 B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요 위로 가서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자기장에서 전류 쪽으로 오른손을 감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감기지. 제일 짧은 각도로 요렇게 돌잖아. 그러면 엄지가 어디를 향한다? 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3개예요. I에서 B로 오른손 나사를 감으면 엄지가 힘 방향이 된다. 이렇게 해서 힘의 방향을 찾고 그 세기는 여기 이 3가지의 곱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기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간이전동기 만들기예요. 간이전동기는 자 여기 N극 여기 S극을 두고 자 요거는 노란색. 요렇게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녹색인 부분 여기가 이제 코일인 거지. 맞죠? 그리고 얘는 여기가 회전축인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봐봐. 여기가 플러스 극이잖아. 항상 플러스 극 찾는 게 중요해요, 전류는. 그러면 요렇게 전류가 들어가면 여기는 들어가는 전류가 흐르겠지. 여기는 나오는 전류가 흐를 거고, 그죠?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 쪽이니까 얘는 요렇게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여기는 힘이 위로 생기고 여기는 힘이 밑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요렇게 돼 있는데 요쪽 줄은 힘을 위로 받고 요쪽 줄은 힘을 밑으로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돌겠지. 맞죠?
얘가 이렇게 돌게 되면 전기가 끊어져 버려요. 요 구조가 돌아가서. 그럼 봐봐.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는 힘을 받아서 돌아왔잖아. 그러면 남은 요 부분은 관성으로 마저 도는 거야. 관성으로 마저 90도 더 돌아가면 요 방향이 돼서 다시 요쪽은 힘을 주고 여기는 밑으로 힘을 받겠지. 그래서 탁 튀겨서 올라가면 여기서 관성으로 마저 돌고 또 탁 튀겨 올라가고 해서 계속 도는 거죠. 요게 전동기야. 그럼 이 전동기에서 전동기의 힘 혹은 빠르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B 증가, 즉 강한 자석을 쓰고 I 증가 혹은 전압을 증가시키고 마지막 L 증가. 이건 뭐다? 가문 횟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자석의 극을 변화시키거나 전류 방향을 변화시키면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된다? 회전 방향이 변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 자. 전자기 유도.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솔레노이드나 원형 도선의 주위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솔레노이드나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렌츠 법칙이 돼요. 자, 솔레노이드나 원형 도선 내부에 내부 공간이 어딘지 알겠죠? 그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변화를 억제 혹은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유도 전류에 의해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예요. 여기서 변화를 억제 감소시킨다는 건 무슨 소리냐?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반대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동일한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자, 요거를 설명하는 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야. 자, 여기 잘 보면, 자, 여기 코일이 있고요. 솔레노이드 방향만 좀 보자. 요렇게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검류계가 있습니다. 요 위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검류계라는 장치는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지 밑에서 위로 흐르는지 알려주는 장치고, 지금 이 솔레노이드와 검류계만 연결해 놓은 장치는 건전지가 없잖아. 그럼 원래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치. 전기가 원래는 안 흘러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요 위쪽에 자석을 들어오거나 나가게, N극일 수도 있고 S극일 수도 있는 자석을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 총 4가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4가지 변화에 의해서 렌츠 법칙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를 그 칸에다 그려 놓으면 돼요. 결국 봐봐. 첫 번째 그림이 N극이 들어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그림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걸 안 그려도 되지. 요 뒤에부터만 그리면 돼요. 두 번째 그림은 N극이 빠져나가죠. 맞지? 세 번째 그림은 S극이 들어오고, 마지막 그림은 S극이 빠져나가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잘 보세요. N극이 들어오면 아래쪽 방향 자기장이 증가해요. N극이 멀어지면 아래쪽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고, S극이 들어오면 위쪽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고, S가 멀어지면 위쪽 방향 자기장이 감소해요. 그러면 자, 그럼 증가하니까 위쪽 자기장이 유도되고, 감소하니까 아래쪽 자기장이 유도되죠. 위쪽으로 증가하니까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고, 위쪽으로 감소하니까 위쪽 자기장이 유도가 되잖아.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유도 전류는 위쪽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맨 마지막에 전류가 돌아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전류가 요렇게 돌겠죠? 얘도 요렇게 전류가 돌 거고, 얘는 전류가 이렇게 돌아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요거 이제 요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요렇게 자기장 전류 방향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류가 돌아 나오면 B에서 A 쪽으로 검유계를 지나는 전류가 흐르지. 이렇게 전류가 돌면
A에서 B 쪽으로, 얘도 A에서 B 쪽으로, 얘는 B에서 A 쪽으로 검유계를 지나는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즉 자석이 이동하면, 혹은 자석과 솔레노이드의 간격이 변해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럼 자석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발전이라던가 마이크라던가 이런 금속 탐지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까지 정리하면 오늘 수업 끝.